얘네 5번 우리 안 했던 거. 근데 요거는 제가 바로 할게요. 가봅시다. There are 동사예요. Many methods for finding answer to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이렇게 하러 묶을게. 이렇게. And science is only one these. One of these. 이렇게 썼네요. 동사가 지금 두 개라서 접속사가 하나 여기 있으면 돼요. 근데 뭐 이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 거니까 앞에 문장 하나 그리고 뒤에 따라 붙었다 이건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에 수많은 미스테리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것도 되게 많고 막 그렇잖아. 그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재밌는 표현이 이거야. 과학이 핵심적인 말이야. 여기 내용상 중요한데 one of these, only one of these 이렇게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야. 과학은 이런 것들 중에 그냥 한 가지, just one of them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these란 표현 나오는데 이 these라고 하는 것은 many methods 이걸 말하는 거지. 그 많은 방법들 중에 그냥 단순히 하나일 뿐이야. 그죠? 그러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별로 안 중요하지. 과학 뭐 여러 가지 있어. 그 중에 하나야. 그런데 하우에 별표 치세요. 그러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럼 과학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그건 중요한 거지. 오케이?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에서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싶은데 그 중에 과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뭐가 독특한 건데? 과학은 독특합니다.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과학은 되게 독특한 거야. 자, 한번 가볼게. Instead of making guesses, 단순히 추측이라는 걸 하는 것 대신에 밑줄 칠게요. Instead of 밑줄 치시고, instead of라고 하면 뭐뭐 대신에 라는 거잖아. 앞에 거 말고, 그거 말고 이렇게. 오케이? 이거 대신에 scientists follow 동사입니다. A system designed to prove if their ideas are true or false.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인데 접사 여기 하나 있죠. 질문 하나. 재원, 요 if라고 하는 건 명사예요, 부사예요? 그렇지. 여기서 prove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나오잖아. 당연히 명사절이 되는 것이고 이 명사절이 되는 거니까 준영, 이 if라는 단어를 명사절로 쓰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진 이런 시스템을 따라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우주의 신비,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의 신비를 알아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우주의 신비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첫 번째는 증명이죠. 근데 단순히 증명하자가 아니라 증명하기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시스템. They constantly re-examine and test their theories and conclusions. 여기 지금 and로 묶여 있어서 그냥 쭉 하나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들은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테스트합니다. 그들의 이론이, 그들의 결론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All ideas are replaced when scientists find new information that they cannot explain.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 동사가 3개니까 접선 2개 필요하지. 제일 먼저 여기에 when이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이렇게. 또 하나가 여기서 that인데 여기서의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겠죠. 앞에 나오는 이제 when은 부사절이고요. 뒤에 나온 that은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 하나만 해봅시다. 질문 하나만. 견우야, 여기서 해석은 좀 내가 해볼게. 오래된 아이디어는 are replaced. 대체되어집니다. When scientists, 과학자들이 find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알아냈죠. They cannot explain.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과학자들이 발견했을 때 오래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되어집니다. 질문. 이 day가 뭡니까? 그렇지. 요 day를 자칫 잘못하면 과학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day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생각이야.
그 이전에 있었던 옛날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 옛날 생각들이 설명해낼 수 없는 새로운 정보. 그래서 이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면 이제 그 오래된 생각들은 대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old idea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건 조금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왜냐하면 이제 요 앞에 scientist라는 복수형 명사가 또 있기 때문에 혼동할 수도 있는데 이거 오래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가보면 once somebody makes a discovery, others review it carefully before using the information in their own research.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수 하나 필요한데 여기 once가 접수입니다. once라는 단어를 접속사로 쓰면 일단 뭐뭐 하면 이거야. 일단 뭐뭐 하면. 그 일단 뭐 했냐면 어떤 누군가가 어떤 발견을 했어. 새로운 발견을 하고 나면 다른 애들이 그것에 대해서 리뷰를 합니다. Carefully before using the information in their own idea, own research. 그들의 연구에서 그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합당한 건지 아닌지를 계속 증명해보고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다시 해볼게. 석준 질문. 그럼 여기서 review 이대로 썼는데 그 review라는 단어랑 동의어가 뭐죠? 다시 뭐라고? 요거? review랑 동의어. 아우 아니지. replace는 대체하는 거잖아. 이게 뭐야? re-examine and test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됐어요? 왜? 그럼 왜 하는 거야? 이것이 prove, 입증하는 거지.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됐어요? 이렇게 뒤에 This way of building new knowledge on old discoveries ensures that scientists correct their mistakes. 이렇게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잠깐만 여기서 질문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 나오는 거 핵심적인 말 중에 하나인데 This way of building new knowledge 이렇게 나왔잖아. 오케이? On older discoveries 뭐에 대해서? 오래된 발견들에 대하여. on이란 단어가 무조건 뭐뭐 위에 접촉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뭐 주제를 나타낼 때도 on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발견들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형성해가는 이러한 방식.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선행사를 찾아야 되죠. 대명사는 선행사. 그러면 이러한 방식이라고 썼는데 이러한 방식, 잠깐만, 이러한 방식이 뭘 말하는 거야? 이거 그렇지. 이 앞에 놨던 거 다 말하는 거지.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review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발견했어. 우와 진짜 나도. 이거 아니라고. 그거 진짜 맞아? 그게 맞는 방식이야? 네가 말하는 게 진짜로 맞아? 라는 걸 입증해보고 증명해보고 하기 위해서 re-examine하고 테스트하고 또 review하고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맞는 말이구나. 그럼 새로운 정보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ensures that 미안해. 여기 동사 더 있었는데 sorry. 동사 지금 두 개. 그리고 여기 ensures that 뭘 증명해낼 수 있고 뭘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냐면 scientists correct their mistake. 그들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가로 묶을게요. 이렇게 people build tools and machines that transform the way we live, making our lives much easier and better.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 동사 3개 접사 2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that.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이야 잠깐만. 근데 접사가 하나 모자라잖아. 그죠? 현준 어디? 접사 하나 더 찾아야지. 봐봐 현준아. 어떻게 연습이 돼야 되냐면 내가 한번 쭉 읽어주잖아. 쭉 읽어줘. 쭉 따라오면서 이미 접사가 눈에 보여야 돼. 그 구조가 빨리빨리 보이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오케이? 준영 어디? 그렇지. 여기 명사 있죠? 여기 명사 있죠? 그리고 live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that이라는 단어가 생략됐다기보다는 the way니까 how를 생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the way, how를 동시에 쓸 수 없어서 생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준 됐어요? 오케이? 오 잠깐만. 그런데 요거는 재밌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 앞에 보니까 armed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주어 동사가 없는데 ed로 시작을 하고 있죠. 또 하나 여기서 the way we live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다 해석된 것 같은데 문장이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 이렇게 그냥 making 이런 형태부터 이렇게 나왔다고요. 둘 다 분사구문이죠. 그죠? 앞부분도 분사구문이 된 거고 뒷부분도 분사구문이 된 건데
뭐 앞부분 이제 armed라는 과거 분사를 시작했고요. 뒤에는 making 현재 분사를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여기 people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people을 데리고 와봐. 여기다 집어넣어 people을. 그럼 사람들이 무장시키는 겁니까?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겁니까?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거죠. 오케이? 뭐 아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갑옷 이런 무기 뭐 이런 거니까 아머 무장되어져 있는 거죠. 뭐로? With scientific knowledge. 이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요. 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은 build tools or machines. 어떤 장치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쓸게. 이런 뜻을 뭐라고 합니까?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면 이렇게 수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도구나 장비 같은 기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분사 구문이 뒤에 나오면 뭐하라고 했어? 추가적인 정보야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our life is much easier and better.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쉽고 보다 낫게 만들어주면서 말이죠. 됐죠? 그럼 여기 정리해볼게. 증명체계를 갖고 있대요. 증명체계. 근데 잠깐만, 요 증명체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re-examine. 보라서 잘 안 보이죠? re-examine,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review. 전부 다 같은 단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과학적인 지식의 형성 방법이란 표현을 썼어요. 여기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this way of building the knowledge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갈 수 있더라. 됐죠? 그리고 이런 과학적 지식을 형성해가는 방법,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이 과학자들은 실수를 줄여갈 수 있고요. 그 실수를 줄여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켜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개선하고 발전시킨다라는 표현을 much easier and better 라는 표현을 이렇게 살짝만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 정도 문장이고요. 개인적으로 글을 보면서 이거 참 글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한번 단서를 한번 줘볼게. 여기서 they 요거 하나, 그리고 여기 others라는 표현 하나, 그리고 this way 이 부분 하나. 조금 안 예쁘게 잘리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단서가 되는 거죠. 이 they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여기서 others, 다른 사람들은 일단 어떤 과학자들이 나와야 돼. 여기서 somebody 나오고 그런 다음에 others, 그런 다음에 여기서 this way 이런 식으로 이제 혹시라도 문장 삽입이라든지 순서가 되면 이런 걸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기 우리 문제 중에서 21번 문제 있잖아요. 함축이면 주론 같은 거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밑줄 쳐봐.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 이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거 말하는 거죠. 과학 지식을 형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입증해내고 증명해내고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가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다 쓰고 나서 보니까 필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라 라고 한 주장은 없죠. 주장은 따로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켜가는, 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해가는 과정,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봐봐. 이런 얘기 하나만 먼저 해볼게. 요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글을 읽으면서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여기 이제 양보가 있죠.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양보를 한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우가 나오든지 아니면 despite가 나오든지 어느 쪽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제 양보한 다음에 만약에 접속사를 쓴다고 치면 이런 구조가 되고 이런 구조가 되고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근데 굳이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거다. 내가 여러 번 말했었는데 양보의 구조가 나오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르거든. 이렇게. 그지?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뒷부분 이거든.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양보 주어 동사 한다면 주어 동사 나오면 이 양보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뒤에 이제 주절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에 얘는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그지? 굳이 지면 아깝게, 글씨 아깝게 안 써도 되는 거를 왜 썼죠?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아예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 그때 덜 중요한 정보를 주고 나서 진짜 정보를 줌으로써 필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 뒷부분이 뭐가 된다? 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필자의 의도가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여기에 Y라는 단어가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돼요. 왜냐면 Y는 뭐뭐한 동안에도 있지만 뭐뭐인 반면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양보의 의미가 있다. 또 하나 여기에 도우란 단어가 또 하나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맞아? 그럼 필자는 글을 쓰면서 이 부분 We do have access to the same 24 hours in every day 라는 부분을 그리고 Nearly everyone has some opportunity to give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근데 있잖아 게다가 방금 문장 읽었으니까 게다가 여기는 모두 나왔어 to have 라는 표현까지 나와줬죠. 이 do는 왜 쓴 거야? 강조하려고. 동사를 강조할 때 조동사 to라는 형태를 쓰는 거죠. 그럼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정확한 이제 의도는 벌써 나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만 읽어보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생각해봐. 어떤 누구는 태어났는데 아빠가 빈쌀만이야. 태어났는데 아빠가 만수르야. 어머 씨 좋겠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건이야. 얼마나 좋아. 그냥 회장 되잖아. 별 능력 없어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딱 태어났는데 어머 너무 잘생겼어. 태어났는데 엄청 키도 커. 태어났는데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엄마가 주는 밥 잘 먹고 크다 보니까 키가 180이 됐어. 좋겠다 이씨. 뭐 이런 거 있잖아. 세상은 불공평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공평해요. 근데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공평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뭐 있죠? 그게 시간이죠. 아니 빈쌀만도 하루에 24시간 살아. 걔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서 30시간 살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뭐냐면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그 불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을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간인 거죠.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더라. 그게 첫 문장이죠. 오케이? 첫 문장 보면 야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다르지. 누구는 돈 겁나 많고요. 태어날 때부터 막 금수저 막 입에 물고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 do have access to the same 24 hours in every day. 하루 24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잠깐만, 그럼 첫 문장에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은 뭐? 동일한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두 똑같아요. 부자건 거지건 남녀노소 동서양을 물론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건 또 이런 말이 나와. Though some people have much less free time than others. 근데 또 이런 게 있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much less free time. 오히려 시간이 적어. 자유 시간이 좀 적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어. 동일한 시간을 겪으면서도 자유시간은 적을 수 있어. 근데 그 적은 자유시간 있잖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양보야. Nearly everyone has some opportunity to give.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말하는 의도가 담겨 있죠. 어떤 거? 자유시간 적지. 네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적지. 근데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뭐 할 수 있어? 기회가 있다라는 거지. 잠깐만,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야? 뭔가를 베풀어줄 기회가 있어. 누군가한테 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시간 별로 없다는 거 아는데 뭔가 좀 베풀어줘야 돼. 뭔가 좀 줘야 돼. 그냥 있지 마. 뒤에 the gift, gift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예 the gift of time can sometimes be more satisfying and more valuable than money. 돈보다도 than money, 돈보다도 더 만족스럽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 이 시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뭘 하면 이 선물 받을까?
뭘 해야 선물을 받을 거 아니야? 뭐 해야 돼? 베풀어야지. 네가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베푸는 것에 쓴다면, 그렇다면 너는 더 만족스럽고 더 소중한 그런 가치들을 받아낼 수 있어. You can see this. 당신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By watching those who have volunteered at homeless shelters or brought meals on wheel to seniors.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 동사 3개니까 접사는 2개. 제일 먼저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너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성민아, 여기서 요 this는 뭘 말하는 거야? 너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봐, 너 이것을 볼 수 있어. 이 this가 뭐야? 창원, 이 this가 뭔데? 이게 뭐야? 그렇지. More satisfying, more valuable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 더 즐겁고 더 만족스럽고 더 소중한 이 모든 것들을, 왜냐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썼으니까. 근데 그거 볼 수 있는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 만족스럽고 소중한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watching those who have volunteered at homeless shelters. 그 노숙자분들한테 식사 제공하고. 근데 그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 자원봉사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분들한테 뭔가를 베풀어 주고, 그리고 to seniors, 그 연장자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좀 생활 어려우신 분들한테 자판에서 뭐 식사 갖다 드리고, 이런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하면 이것을 볼 수 있어. 즉 다시 말해서 베풀 기회 있잖아. 그 베풀 기회의 예시, 이 예시가 나와 있는 거죠. 오케이? 자원봉사지.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하면 베풀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되는 건데, 잠깐만, 그렇게 베풀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우리 삶의 satisfying, 만족스럽고 valuable, 소중한 우리 삶을 충분히 만끽해 볼 수 있게 되지. If you are willing to volunteer, 만약에 네가 기꺼이 자원봉사라는 것을 한다면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and projects that were glad to welcome you. 일단 너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돼. 오케이? 기꺼이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어 라고 마음만 먹어.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돼. 왜냐하면 네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할 프로젝트들 많아. 그런 조직들도 많아.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돼. 그냥 가서 그냥 네가 하겠다고 말만 하면 돼. Whatever you do, 네가 무엇을 하건 상관없어. 괜찮아. It'll almost certainly be educational, enjoyable, and rewarding. 동사는 지금 3개입니다. 접사는 whatever, 여기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 되는 거야. 그렇죠? 네가 무엇을 하건 간에 그것은 교육적일 것이고 즐길만한 것이고 아주 보람찬 것이 될 겁니다. 맨 마지막은 그냥 쭉 열거하고 있으니까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되는 것은 그것 참 보람찬 일이야. 그럼 여기서 rewarding 이란 단어랑 동의어가 되는 것이 satisfying, valuable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만 하면 돼? 어떤 거든 상관없어. 그냥 네가 자원봉사를 하면 돼. 그 자원봉사가 상징하는 단어는 뭐야? 베풀 기회. 오케이? 그럼 글 전체 있잖아. 글 전체는 딱 2단어로 요약이 되죠. 어떤 거? 베풀 기회. 베풀 기회, 그리고 valuable 또는 rewarding. 이 2단어면 되는 거죠. 뭔가를 주면 만족스러울 수 있어. 그 삶이. 됐죠? 여기까지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바로 넘어가지 말고요. 요건 옆에다 말고 밑에다가, 밑에 공간 조금 있죠. 밑에다가 살짝 하나만 필기 할게요. 어떤 부분 조금만 이야기하고 싶냐면 whatever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할게. 얘는 복합관계사죠. 요건 이제 이미 몇 번 들어서 이제 머릿속에 좀 잡혀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짧게,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출신이 어디야? 이 출신은 관계사 출신이죠. 무슨 말이냐면 관계사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 복합관계사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질문해볼게. 이건 좀 지식이 있어야 돼.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준아, 관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하는 일이 뭐야? 어떤 거? 견우, 무슨 일을 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관계사가 하는 일은? 근데 그건 접속사의 역할이죠. 접속사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관계사는 그보다는 누구를? 문장 수식 맞지만 누구를? 선행사를. 선행사 품사가 뭔데? 명사란 말이야.
그럼 관계사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와야 되는 것은 이건 형용사. 이렇게 먼저 와야 돼. 관계사는 형용사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는 요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맞아? 괜찮아? 그럼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 관계사가 있어. 관계사. 복합관계사가 있는 거야. 그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사가 있는데 관계사 뒤에다가 내가 다 합쳤다. 다 돼. 전부 다 되니까 요 뒤에다가 every라는 단어를 그냥 붙여주는 거거든? 맞아? 관계사 뒤에다가 every 붙이는 거야. 오, 잠깐만. 그러면 복합 관계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겠네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복합 관계 부사라는 것도 하나 있겠네요. 오케이, 맞아. 그럼 잠깐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희한테 야, 그럼 너 여기다가 복합관계 대명사를 쓸 거야? 복합관계 부사를 쓸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면 돼? 공통점이 필요하니 차이점이 필요하니? 차이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통점을 지워. 복합을 지워. 그 복합이 뭔데? every. every.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희한테 옆에다 쓸게. 혹시라도 누군가 너희한테 야, 너 여기다가 whatever 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whenever 라는 형태를 쓸 거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ever만 지우라고. 이렇게. 그럼 뭐가 남아? what이 남고 when이 남지. 이거 못 푸는 바보 어딨어. 뒤에 빠짐명사 있으면 얘고 빠짐명사 없으면 얘 아니여. 그지? 간단하다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자, 한 가지 지식만 더. 한 가지만 더 할게. 복합 관계사의 특징. 요건 암기를 해야 돼. 이건 이해가 아니라 암기야. 이건 암기하면 돼. 방금처럼 이런 것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말해주는 건 암기하는 거야. 특징이니까. 복합 관계사의 가장 큰 특징. 창은 뭐야? 까먹었지? 복합 관계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하면 어떤? 석준은 복합 관계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그 다음 게 이해가 돼. 가장 큰 특징은 얘는 선행사를 포함해. 이게 복합 관계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야. 잠깐만, 선행사를 포함한다라는 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 봐, 이건 암기야. 선행사를 포함한다는 건 암기고. 자, 이제부터 들어. 이제부터 들어야 돼. 선행사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이해해야 돼. 선행사를 포함한다라는 건 독립적으로 혼자 다닌다는 뜻이야. 맞아? 명사를 수식할 땐 명사에 붙어 다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선행사가 있고 거기에 붙어 다니는 게 형용사란 말이야. 선행사를 내가 포함했다는 얘기는 나 혼자 다닐 수 있다는 뜻이야. 됐어? 그럼 여기 한 발짝만 더 나가볼게. 이해해야 돼.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절은 세 개야. 절의 종류가 세 개잖아. 명, 형, 부. 맞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서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었단 말이야. 맞아? 그럼 복합 관계사는 최소한 선행사를 포함했으니까 복합 관계사는 최소한 뭐는 아니다? 형용사절은 아닌 거야. 맞아?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명사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사절일 수도 있어. 맞니? 자, 여기서 지식이 하나 필요해. 좀 복잡하지, 어렵지, 힘들겠지만 좀만 더 가볼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종류가 5개가 있었지. 석준 불러봐. 이게 바로 안 튀어나오나. 이 외워야 돼. 까먹으면 안 돼. 불러봐. that. 차라리 썩을. 명사절 접속사 5개. 외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5개야.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 대명사. 이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다시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 대명사. 됐지? 자, 이 지식을 한번 모아볼게. 자, 쫙쫙 모아볼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관계 대명사야.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복합관계사는 명사절 또는 부사절인 거야. 됐어? 자, 연결해볼게. 그럼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절 목록 속에 들어가 있지. 맞아? 그 이야기인 즉슨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절 자리에 사용할 수도 있고 명사절 목록에 있으니까 또 하나 뭐도 있어? 얘는 부사절 목록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절과 부사절이 다 돼. 맞니? 근데 복합관계 부사는 명사절 목록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 부사절밖에 안 되는 거야. 맞니? 그런데 그때의 부사절은 뭐? 양보의 부사절이 되는 거야. 어머, 양보가 또 나왔네? 그럼 여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리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정리하고 갈게.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do. 왜 하필이면 what입니까? 왜 하필이면 what이야? 요 뒤에 명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whatever, 복합 관계 대명사를 쓴 거야. 맞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whatever부터 두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얘는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지. 부사절이니까 무슨 절이야? 얘도 양보절이야. 그러니까 네가 뭘 하는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고. 그럼 다시 한번 어디가 강조돼? 뒤에가 강조된다고. 그럼 뭐가 돼? 그거 되게 보람찬 일이야. 그거 참 좋은 일이야. 라는 부분이 또다시 강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라고 했던 거야. 어떤 거? 준다. 준다. 준다라는 행위. 그것이 뭐다? rewarding. 참 보람찬 거야. 이렇게 글이 정리가 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이거를 단순하게 그렇게 써 있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가는 게 아니야. 생각해야 돼, 너희가. 필자가 왜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게 있어야 글을 다 읽은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할게. 다음 거로 할게요. 자, 볼게요. 봅시다. 그냥 이거 내용이 좋죠? 그냥 이야기 자체가. 그냥 뭐 그런 거지. 질문을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재원, 가장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뭐예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perfectionism이란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perfectionism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죠. perfectionism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거 별로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렇죠. 내가 요즘에 많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조셉 머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런 거예요. 일단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고 일단 덤벼들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안 될 것 같아. 이거 뭐 어차피 안 될 거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도 유리가 이 시간에 이런다. 성진이가 이 시간에 왔다는 것, 왜 이렇게 성진이랑 유리랑 헷갈리지? 성진이가 지금 이 시간에 왔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지. 누군가는 이 시간에 오면서 내가 1시간 20분씩이나 지각을 해서 40분밖에 수업을 못 듣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늦었고 했으니까 안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왔잖아. 일단 온 거 자체는 칭찬받아 마땅해요. 근데 이제 1시간 20분 늦은 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맞겠지. 그치? 맞잖아. 맞을 각오는 하고 왔잖아요. 오케이, 훌륭해. 근데 이제 어쨌거나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게 있겠어요? 일단 하면 되죠. 일단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가볼까요? Greg이라는 애가 felt like a failure if he didn't receive every single point on every single assignment. 이런 거 있지. 학교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시험 봤는데 어떤 애가 막 시험 망쳤다고 막 쌍욕해가면서 막 이런 18 막 화내고 있어.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에 던지고 막 물어보지. 야, 너 몇 점인데? 짜증나. 98점이야. 틀렸어. 오늘 어떤 생각 듭니까? 죽여버릴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얘 그런 애야. 틀렸어. On every single assignment. 모든 과제에서 every single point. 단 1점이라도 받지 못하면 망했어. 실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런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가야 돼? 계단 가야죠, 이제. 밀어버려야지. 그런 애들 있잖아, 그치? The grade of 95. 95점이야. 95점이라는 점수가 left him asking. 그가 끊임없이 물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돼? How did they fail to achieve 100 point? 어떻게 내 100점을 모아줄 수 있지? 죽여버릴까 보다. 아무튼 Greg이라는 애가
realized that his drive for perfectionism was putting him into a state of constant stress. 동사 지금 두 개. 근데 얘가 참 다행인데 좀 그래도 괜찮은 놈이야. 왜냐하면 얘가 알게 됐어. 뭘 알게 됐냐면 his drive for perfectionism, 완벽주의에 대한 갈망. drive란 단어가 운전 이런 거 아니고 갈망, 욕망, desire 정도가 되는 겁니다. 나 완벽해지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was putting him, 잠깐만 여기서 put이라는 단어 밑줄 치시고요, into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를 어디에다 집어넣어? A state of constant stress,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 그를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재원이가 perfectionism, 즉 완벽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완벽주의 이꼴 뭐다?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한 거죠. 여기서 필자의 어조는 다 나왔죠. 좀 더 가볼게. He decided, 그래서 결심했어요. To work on stress management, 관리 좀 해야겠다. 이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He came up with the creative idea of posting notes everywhere with a simple message. 92 is still on A. 이렇게요. 오케이? 어떤 결정을 내냐면 이제 신박한 생각을 해냈어. 여기서 came up with 라고 하는 표현은 고안해내다, 생각해내다 이런 말이야. 뭘 생각해냈냐면 창의적인 생각을 해냈어. 어떤 거냐면 post note, 우리가 붙여놓자.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놓자는 거야. 그 문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92점도 A다 라는 문장이 써있는 거죠. 잠깐만, 그럼 상징적으로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대표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게 100점이죠. 오케이? 100점. 이게 A. 근데 그 100점의 맞은편에 서는 단어가 뭡니까? 그 100점과 맞은편에 서는 단어가 92점인 거지. 이렇게. 근데 92점도 뭐라는 거야? 92점도 A라는 거잖아. 됐어요? 그 완벽주의를 벗어나게 된 거죠. 가 보니까 gradually, 점진적으로 these simple reminder notes allowed Greg to have a different point of view and realize that he didn't have to be perfect at everything. 동사는 지금 두 개, 접사는 여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법 하나만 먼저 체크할게요. 어느 부분에 밑줄 치시냐면 여기 realize라는 단어에 밑줄 치시고 realize. 그럼 이제 문제 낼 수 있는 거 뭐겠어? 너 여기다 realize라고 쓸 거니? realized라는 형태를 쓸 거니? 왜? 여기 뭐가 있었어? allowed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to have가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써 있는 거대로 하자면 이제 and가 등 위 접속사라서 realize가 동그라미 2번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have라는 단어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갑자기 realized ed 써버리잖아? 그러면 simple remind note, 그 노트가 깨닫게 되는 거야. 92점도 A다 라는 노트가 갑자기 노트가 깨달는,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노트로 하여금, 그 노트로 하여금 Greg E 갖게 되고 Greg E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붙는 것이 맞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병렬 구조 나오면 요거는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 보니까 점차적으로 these simple reminder notes, 잠깐 우리 대명사 남아서 선행사를 찾기로 했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요 포스팅 노트를 말하는 거지. 그 노트, 요 노트 말하는 거야. 그 노트로 하여금, 노트는 그렉으로 하여금 약간 다른 관점을 갖게 해주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He still could earn an A in class. 여전히 아직도 A를 받고 있어요. But 그러나 with much less pressure, 보다 적은 압박을 받으면서 A를 받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 92점, 얘는 constant stress였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92점이라고 하는 것은 much less pressure.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죠. 됐습니까? 글의 내용은 딱 여기까지. 됐니? 우리 그것 좀 잠깐 꺼내볼래요? OP 변형 문제 있잖아요. 변형 문제 과제 드렸던 거, 이거 잠깐만 꺼내보세요. 오늘 갖고 오셨을 건데, P의 3번, 6번. 자, 저 3번 볼게요. 제목을 알맞은 것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재원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perfectionism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overcome 해야죠. overcome. overcome이라는 단어가 극복해내다, 이겨내다 이런 뜻이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들어가면 되겠죠. 6번으로 가볼게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야 되죠. 일치하지 않는 거. 준이 형 몇 번? 오, 아직? 1번 보니까 after having a different point of view, 좀 다른 관점을 가진 이후에 Greg felt much less pressure. 관점이 바뀐 다음에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그 다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92점도 A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1번 괜찮아요? 2번 봅시다. Failing to achieve a grade of 100. 100점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made Greg feel like a failure.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100점이 안 되니까 완벽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실패자처럼 느꼈다.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3번 보니까 The creative idea Greg had come out with. 그렉이 만들어낸, 생각해낸 그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helped him realize he didn't have to be perfect at everything. 모든 것들에 성공할 필요 없어. 모든 것들을 완벽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괜찮죠? 4번 볼게요. The simple message. 그 단순한 메시지가 있는데 92 is still an A. 92점도 A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didn't help. didn't help가 아니죠.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는 거야? 요게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정답 4번 되겠네요. 됐니? 자,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자, P의 5번. 지금 읽어보세요. 지금 바로 읽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봐봐. 지연, 질문. 그래서 소재가 아니라 글의 흐름을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글의 흐름상 가장 중요한 단어. 는 민혁? 이 글 전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however. 오케이? 특히나 얘가 however라고 하는 건 특히나 역접인 거잖아요. 역접인 거니까 글의 흐름상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 거죠.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석준, 질문. 이 however라는 단어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가장 상징적인 단어가 뭡니까? 안 좋은 날씨? harmful이라는 단어가 가장 상징적이죠. 그럼 석준 다시 질문. 그럼 however를 뒤쪽으로, however를 기점으로 해서 뒤쪽으로 가장 상징적인 단어는 뭡니까? 맞아요.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소재가 되는 건 뭡니까? 소재가 되는 단어가 unseasonal weather가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unseasonal weather라고 하는 것이 위 나왔던 이제 climate change라든지 poor weather라든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결국 글 전체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글의 구성은 다 본 거예요, 우리가 벌써. 됐어요? 그러니까 계절에 맞지 않는 기후 있잖아. 그거 알아요? 얼마 전에 지금 아르헨티나 수도가 어디예요? 그렇죠. 부에노스아이레스.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우리나라랑 이제 우리는 북반구에 있고 걔는 남반구에 있으니까 거기가 지금 겨울이거든. 거기가 지금 여름이거든요. 아니다, 겨울이구나. 겨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나왔었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 지금 기온이 몇 도인 줄 알아요? 참고로 거기 겨울입니다. 지금 겨울인데 지금 날씨가 30도예요. 황당한 거죠. 지금 북극 얼음 다 녹고 있죠. 북극 얼음 이렇게 하면 뭐랄까?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어요.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점은 없나요?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으면 좋은 점은 없어요? 우리 북극 곰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코카콜라 곰들 갈 곳 없다 이거 말고 좋은 점은 없습니까?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죠.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죠. 옛날에 쇠빙선으로 가도 힘들었었는데 지금 얼음 다 녹아가지고 거기 지금 풀 자란 데잖아. 그거 알아요? 북극에 풀 자라고 있죠. 근데 거기 무역항이 열리면 회사들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들 돈 버니까 더 많은 배들이 그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환경 오염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지니까 더 얼음 더 빨리 녹겠죠. 우리 곰들 어떡하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후변화라는 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있는가? 아니에요. 좋은 점들도 있죠. 뭐 장기적으로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긴 하다고요.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poor weather condition 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 좋은 점들도 있어. 좋은 점이 있기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의 구성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가끔 이런 게 있거든요. 글을 다 읽고 나서 너희가 쭉 다 글을 읽고 나서 그래서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필자의 주장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이거 딱 그런 글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도부터 먼저 이야기했던 이유가 필자의 주장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 거라서 딱 그 정도만 이야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글을 좀 분석해볼게. 보니까 many species closely associated. 잠깐 생각해야 돼. 어떤 생각 먼저 해야 되냐면 ed가 붙었는데 뒤에 명사가 없어. 동사가 아닌 것 같은데 뒤에 한번 가보니까 여기 동사가 여기 있구나. 됐어요? 그럼 이제 과거분사구나 라는 생각 들죠? 아주 면밀하게 closely, 아주 면밀하게 사계절과 관련되는 많은 종들이 are having to cope with higher incidence of poor weather. 이 거지 같은 날씨 상황에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As our climate becomes more unpredictable. 우리의 기후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더더욱이 예측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이 거지 같은 날씨에 대응하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날씨가 예측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읽어야 돼? 나쁜 쪽으로 읽어야 돼? 무조건 나쁜 쪽으로 읽어야 돼? 생각해봐. 한겨울에 30도. 미친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점점, 그러니까 옛날에 라떼 시절에 내가 어렸을 때 뭐 배울 때만 하더라도 한국 하면, 대한민국 하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떼 시절과 너희 때를 이렇게 봤을 때 바뀐 것 중에 하나, 바뀐 거 두 가지, 내가 체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라는 문구가 없어요.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렇게 배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고 그게 사라졌고 또 하나 사라진 게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라떼 시절만 하더라도 요즘에 단일민족이라는 표현 씁니까? 아니죠. 다문화 사회라고 말을 많이 하죠. 외국인들의 유입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측 불가능하다. 안 좋은 쪽으로 읽어야 된다. 오케이? 뒤에 한번 가보니까 birds, mammals, and particular insects have all suffered from the cold late spring. 어머나 잠깐만. 이게 뭐야? cold late spring이야. 봄인데 추워. 봄인데 추워. 봄은 원래 따뜻해야 되잖아. 봄인데 추워. A wet summer with little sunshine and a long dry autumn. 이렇게. 여름인데 너무 축축해. 올 여름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비가 막 소나기처럼 확 내렸다가 너희 첫날 비 안 왔나요? 계속 비 왔어요? 더 싫었겠다. 이런 거죠. 여름 너무 꿉꿉해. Long dry autumn. 가을인데 뭔가 좀 이렇게 가을이면 뭔가 추수할 계절도 되고 막 풍족하고 이래야 되는데 dry autumn 이렇다는 거죠. 잠깐만. 하나, 둘, 세 개. 매번 말하죠. 열거한 겁니다. 이상기후예요. 이상기후. 이 poor weather라고 하는 것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상징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 suffered라는 단어가 상징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고통당하고 있다. 그럼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 여기까지만 보면 상징적인 단어 소재는 뭐가 됩니까? poor weather. 이 poor weather 어쩌라고? 이 poor weather로 인해서 suffered 고통받고 있다. 좋지 않다고. This climate change 이러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is having a serious impact on our lives every year. 매년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대명사가 나오면 뭘 찾아라? 대명사는 선행사를 찾아라. 여기서 this climate change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이 앞에 나왔던 예측 불가한 기후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럼 예측 불가능한 기후가 이러한 기후 변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잠깐만 become more unpredictable. 이렇게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비동사가 아니라 become을 썼잖아.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become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한 변화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앞에서 꼭 변화, change라는 단어가 나와야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Some scientists 어떤 과학자들은 say nothing is as harmful for us as it.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라서 여기에 대시 있는 거야. say that.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 Nothing is as harmful for us as it. 잠깐만. 혹시
잠깐만, 좀만 다시 쓸게. 미안. 이렇게 쓰면 견우야, 요거 뭔 얘기야? No other boy in the class is as tall as Tom. No other boy in the class. 그 반에 아무도 없다고. Is as tall as Tom. 무슨 말이야? 그렇지. 톰보다 큰 애가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 제일 커. 라는 말이죠. 오케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앞에 이런 걸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부정주어라는 형태를 쓴 다음에 이렇게 원급 비교를 쓰면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탐보다 큰 애가 그 반에 없어. 그럼 잠깐만, 그것만큼이나 우리한테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뭐가 제일 해롭다는 겁니까? 얘가 가장 해롭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it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기후 변화만큼이나 해로운 것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기후 변화가 가장 해롭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잠깐만, 그럼 봐봐. 고통당하고 있죠. 고통당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동식물. 자, 식물은 안 나왔죠. 미안. 동물까지만 할게.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간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뒤에.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however 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the unseasonal weather, 이 계절에 맞지 않는 날씨들이 있거든요. 계절에 맞지 않는 날씨라고 하는 것이 has brought some advantage. 이게 좋은 점들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뭐가 있다? 이런 것들에 장점이 존재합니다. 이 장점도 있나 봐. It led to a spectacular display of red, yellow, and orange autumn leaves. 단풍이 예뻐요. 이걸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웃긴데. 첫 번째, 단풍이 예뻐요. Poor weather in August. 8월에 거지 같은 날씨라고 하는 것은 what beneficial. 영어에서 베네가 들어가면 전부 다 좋은 거라 그래서 benefit, benevolence, beneficial 전부 다 좋은 거죠. beneficial for certain cabbage butterflies. 어떤 cabbage butterfly 얘네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which prospered as their enemies decreased in number. 이 나비들의 천적, their enemy, 그들의 천적의 숫자가 줄어들m에 따라서 prosper, 더 번창해 가는 이런 캐비지 버터플라이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천적과 관련해서 장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뭐 주제나 요지 제목 뭐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지문을 가지고 문제 출제를 할 때 조금 헷갈리겠다, 조금 애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얘를 가지고 순서를 낸다고 쳐봐잉. 그러면 어디는 쉽냐? 요 부분은 찾아내는 게 되게 쉬워. 왜? 이거는 플러스, 이 전체가 마이너스니까 이걸 찾아내는 건 하나도 안 어렵다고. 근데 어느 부분에 조금 애매해지냐면 요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잘라서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얘는 어디 들어가야 돼?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오케이? 동물들과 곤충들 그리고 인간들. 그러니까 동물과 곤충 그리고 인간을 약간 구분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겠더라.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되셨죠? 자, 우리 문제장 한번 볼까요? 문제 지금 1번이랑 4번을 풀어보세요. 1번, 4번 두 개. 1번 문제, 4번 문제 두 개를 지금 풀어보세요.
1번은 좀 쉽죠. 1번은 이제 뭐 긍정적인 단어가 나오면 되는 건데 우리 단어만 좀 체크할까요? 1번에 harmful, 해로운이라는 뜻이고요. 2번에 unrelated라고 하면 관련성이 없는, related 관련을 맺다 이런 뜻이니까 3번은 베네가 들어가면 좋은 뜻이라고 그랬고요. financial, 재정적인, 경제적인이라는 뜻이고요. essential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잠깐만, essential도 긍정적인 단어 아닌가요? 플러스의 단어가 되고요. 3번도 플러스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요즘에 최근 저번에 9월 9평을 통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가 됐냐면 지문을 읽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해요. 글 자체를 읽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또 하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선택지를 골라내는 거. 그러니까 헷갈리는 선택지 중에서 골라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우면 이제 셋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까다로운 것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 거. 지금처럼도 3번과 5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 그럼 질문 하나만 해봅시다.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 지금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플러스의 단어를 찾고 싶은 건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없애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2번 unrelated, 관련성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의 느낌이 좀 더 있으니까 얘도 지우자. 3번은 플러스의 단어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관련이 없죠. 재정, 경제, 뭐야 이거는. 그냥 지워야 되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문제 난이도는 좀 쉬운 편이지만 우리가 5개 중에서 헷갈리는 게 항상 2개가 있다고요. 3번인 것 같기도 하고 5번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를 골라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5개 중에서 5개의 선택지를 2개로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한다고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3번이나 5번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뭘 해? 거기서 찍죠. 그냥 이런 거 같아. 그래서 3번, 5번, 3번인 것 같아. 정답 5번이고요. 5번인 것 같은데 정답 3번이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한테 요구되어진 능력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다른 거 다 지웠잖아.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생각하라고. 뭐? 3번과 5번의 차이점을 찾으세요. 3번과 5번의 차이점. 그러면 beneficial이라고 하면 장점이 되고 이득이 되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이득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essential이 무슨 뜻입니까? 핵심적인 거죠. 핵심적인 거고 필수적인 거죠.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핵심인 것이냐? 핵심인 것이냐? 아니면 이득인 것이냐? 이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럴 때 나는 이득이라고 골라내고 싶어요. 왜요? 그냥 그런 거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같아서가 아니라고. 어떤 단어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어드밴티지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이득이란 표현이 나왔다고요. 맞아요? 그러니 나는 얘로 고르겠어. 이렇게 접근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가지만 생각하라고. 정답을 고르는 순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왜? 내가 왜 얘를 골라야 되지? 왜 쟤를 고르지 않고 얘를 골라내야 되지? 이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자, 다음 거로 갈게요. 자, 지금 읽어보세요. 6번. 자, 보시죠. 자, 이 글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사실 이런 글들은 내가 여러 번 말했었는데 이 글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구도가 딱 잡히죠. 정확하게. 그럼 이렇게 구도가 나오면 글 읽기는 되게 쉬워져요. 자, 질문해 볼게요. 지은. 그럼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가 잡히는 거잖아. 소재가 뭡니까? 그렇죠. 소재가 되는 것은 hand gesture. 맞죠? hand gesture. 이게 되고요. 지금 하나만 더. 이 빈칸을 좀 채워보시죠. 여기다 뭘 쓰면 돼요? 응? 뭐라고? 오, 뒷부분 필요하지 않죠? 잠깐만, 여기 뭐 채우면 돼요? hand gesture에 대해서 대립적인 구도가 잡히는 게 뭡니까? 아, south, north, 오케이. 그것도 괜찮은데 더 상징적인 단어는 북쪽과 남쪽을 나누는 것이 warmer. 그리고 colder. 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빈도를 말하고 싶다. 이렇게요. 됐죠? 그럼 이제 warmer.
북쪽에 대한 상징적인 국가들이 몇 개가 있을 거고요.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쪽에 생각난 단어들이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면 되겠죠. 됐죠? 그리스인가요? 그리스가 나왔네. 됐죠? 오케이? 가보죠. People from warmer regions. 이 따뜻한 지역의 사람들은요, tend to use hand gesture more than people from colder ones do. 이렇게요. 잠깐 첫 문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cold ones d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첫 번째 ones라는 표현이 있죠. 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뭘 찾으라? 대명사는 선행사를 찾으라. one이 아니라 ones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 여기 people from warmer regions, colder ones, 요 regions를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행사가 복수니까 ones라고 수일치를 맞춰준 겁니다. 또 하나 요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두에 밑줄 치시고 여기서 너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뭐? 야, 너 여기다가 to라는 단어를 쓸 거니? 아니면 are 이라는 단어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 풀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 문제 풀이는 너 누구 대신하는 거야? 이렇게요. 누구 대신하는 거니? 비동사를 대신하는 거니? 아니면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거니? 이렇게 물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from colder ones do. 그러니까 차가운 기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이 그렇게 한다. 누굴 대신해 주는 겁니까? use라는 단어를 대신해 주는 거죠.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do라는 단어를 써주는 거라고. 됐죠? 문제 풀이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어쨌거나 빈도는 어디가 더 높다? 따뜻한 지역 사람들이 더 높다. 추운 지역보다. 됐죠? 뒤에 in Europe, 유럽에서는 this means people from the southern countries like Greece gesture more. 제스처가 동사입니다. gesture more than people from northern ones like Sweden.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 means 여기에 대시 있는 거지.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그리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스웨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뒤에 the reason 잠깐만 이것에 대해서 뭐가 나온 거야? 이유가 나온 거죠. 왜?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왜? The reason for this cultural difference can be simply explained. 근데 잠깐만 하나만 더 this cultural difference 이러한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쪽 전체를 받아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hand gesture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라고 하는 전체를 this cultural difference라고 말한 거죠. 이러한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The hands are the main source of gesturing. 근데 사실 이 손이라고 하는 게 제스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잖아. In extremely cold climate, 엄청 추워, 죽을 것 같아. 엄청 추워 죽겠는데, a person is more likely to keep their hand in her coat pocket while speaking. 이 말하는 동안에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야지. 추우니까. 동상 걸릴지도 몰라. 주머니에 손 넣고 있어야지. 핫팩 들고.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유가 뭐냐? 추위 때문에 이들의 손, 추운 지역이죠? 손 어디로? 주머니 속에 있다는 거지. 주머니 속에서 손 제스처 해봤자 안 보여. 오케이? 잠깐만.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On the other hand. 반면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n warmer climate. 조금 더 따뜻한 기후에 있는 사람들은요. A person doesn't have to this. 그럴 필요가 없죠. 잠깐만. 이 this는 뭘 말합니까?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hands in her pocket while speaking을 말하는 거죠. 주머니에 손 넣을 필요가 없죠. 아이 땀 나는데 무슨 손을 넣어. She can use her hands much more fully to emphasizing what is saying. 그녀는 이제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 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글은 딱 여기까지. 됐죠? 이것도 주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딱 여기까지만 쓰면 됩니다. 됐죠? 간단해.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3번 푸세요.
3번. 쉬운 문제죠? 간단하죠. 정답 쓸 수 있는 거는 weather라고 써도 괜찮고요. coldness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추위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추위 때문에 주머니에 손 드냐 안 드냐 이런 거니까 weather라고 써면 조금 더 포괄적인 단어가 되고요. coldness, 뭐 cold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득점 같이 한번 봅시다. 네,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 지문이라서 좀 길이도 좀 길죠. 오케이? 그리고 인과관계가 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글이고, 사실 이제 이런 이것도 어쨌거나 과학이랑 관련되니까 과학과 관련된 지문들을 좀 훌륭하게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첫 문장 보니까 The reduction of minerals in our food is the result of using pesticides and fertilizers that kill off beneficial bacteria, earthworms and bugs in the soil that create many of the essential nutrients in the first place and prevent the uptake of nutrients into plant. 됐죠? 동사가 지금 4개씩이나 있네요. 동사가 4개니까 접산 3개 필요해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먼저 that, 요거는 괜찮고, 뭐 여기서 이제 that 이렇게 나오고 and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질문 하나만 해볼게. 여기 t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는 거고, create가 동그라미 1번이고요. 두 번째 prevent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잘못 묶었네. 이렇게 묶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that부터 색깔 좀 바꿔줄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됐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 글 읽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살충제, 그리고 살충제와 비료의 사용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효과가 나오죠. 어떤 거? Beneficial bacteria, earthworms and bugs in the soil. That, 잠깐만 조심해. That 이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create, 복수형 동사가 나왔어. 그럼 얘는 선행사 누가 되는 거야? 얘네가 되는 거야. 토양이 아니라. 그 토양 속에 박테리아나 지렁이나 벌레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일은 create many of the essential nutrients in the first place. 가장 우선적으로 essential nutrient, 필수적인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애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살충제와 비료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 지렁이가 죽어요. 지렁이가 죽어버리죠. 근데 지렁이라고 하는 애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지렁이가 하는 일들은 essential nutrient, 필수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데 얘네가 지렁이를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 prevent the uptake of nutrients in the soil. 그러니까 토양 속에, 식물 속으로 토양 영양분의 흡수라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일을 해버리죠.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됐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식량 속에 우리가 먹는 식량 속에 미네랄, 광물질,
없어요. 광물질을 갖지 못하게 되죠. 미네랄이 부족해지게 되죠. Fertilizing crops with nitrogen and potassium has led to decline in magnesium, zinc, iron, and iodine. 아이오딘. 옛날에는 라떼 시절에는 요오드라고 배웠는데 아무튼 마그네슘과 징크, 아연과 요오드,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것의 감소를 이끌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비료의 사용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fertilizing crops라고 썼으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 구체적인 이야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질소와 포타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걸 사용하면 쭉 가서 광물질이 부족하게 되잖아. 어떠한 광물질을 말하는 거야? 마그네슘과 징크, 아연, 철, 아이오딘. 야, 요즘에도 요오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 표현 아예 안 써요? 아이오딘이라고 하죠. 그냥 과학 시간에도 그냥 아이오딘이라고 해요. 많이 바뀌었거든.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decline,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런 단어들은 항상 눈여겨봐야 돼. 오케이? 반이어가 존재하는 애들 잘 보라고요. 여기서 감소인지 증가인지 이런 부분 잘 봐야 돼. 이런 것도 프리벤트, 막는다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거고요. 한번 가볼게. 뒤에 좀 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연결을 잘 기억해. 예를 들어서 There has been on average about 30% decline in magnesium content of the wheat. 됐어요? 잠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시가 있는 거죠. 이 예시, 잠깐만, 예시가 어느 상황에 나온다 그랬어? 전체가 나오고 일부가 나오는 게 예시라 그랬었잖아. 그 전체가 뭐야? 마그네슘과 아연과 철과 아이오딘, 이 전체잖아. 그 중에서 예시,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되죠. 이게 전체가 되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 밀이라는 것에서 마그네슘 함유량이 30% 감소하게 된다는 거. About a 30% decline in magnesium content of meat. 이렇게요.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의 감소, 30%의 감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This is partly due to, 이게 부분적으로는 potassium being a blocker against magnesium absorption by plant. 이게 뭐 때문이야? 아까 우리 그 비료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 이 비료에 포타슘 들어있다 그랬죠. 봐봐, 이것은 부분적으로 due to potassium, 포타슘 때문입니다. Being, 얘가 뭐 하고 있어? Being a blocker, 막아버리는 거죠. 블로커가 돼버려요. 뭘? Against magnesium absorption by plant. 식물에 의한 마그네슘 흡수에 대항하는 블로커의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인 거죠. 결국 얘가 뭐? 이 포타슘, 요 포타슘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마그네슘, 요렇게 서로 반대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포타슘이 마그네슘에 대한 블로커, 방해자의 역할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포타슘이 사용된 비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마그네슘 흡수가 돼야 하는데 마그네슘 흡수가 안 돼버리는 거지. 이걸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까 이거 영양분 흡수를 못하게 한다 했죠. 됐죠? 그래, 구성을 잘 봐. Lower magnesium levels. 잠깐만. 그럼 우린 이렇게 읽어야 돼. Lower magnesium levels in soil. 요 말을 듣자마자, 이 말을 듣자마자 토양에서의 낮은 마그네슘 수치라고 하는 거, 이것, 요게 되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옮겨가야 돼? 다음에 옮겨가야 되는 얘기는 영양분 흡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먹는 그 영양분, 식량 속에 광물질이 부족하게 돼. 이렇게 쭉 연결되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전에 이런 말 먼저 합니다. Also occur. 또한 발생합니다. With the acidic soil and around 70% of the farmland owners is now acidic. 동사짐 두 개, 적사는 여기 있어요. also라는 단어에 별표 치셔야겠죠? 또한 발생합니다.
그 마그네슘의 수치가 되게 낮은 거 있잖아. 그게 포타슘이라고 하는 퍼틸라이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한데, 또 하나의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이게 토양이 너무 산성화돼 있어. acidic soils. 토양 산성화. 잠깐만, 요거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시로 밀의 마그네슘 수치가 좀 낮아졌어. 됐어요? 이거. 그럼 첫 번째 이유가 뭐야? 첫 번째 이유는 이유 1번. 포타슘이 블로커의 역할을 하니까. 이게 1번. 근데 이유 2번이 있죠. 이유 2번. 오케이? 여기에 어떤 단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also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또한 뭐 때문이야? 토양의 산성화.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의 농경지의 70%, 굉장히 많은 거야. 농경지의 70%가 is now acidic,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thus, 그니까 말이야. 별표 안 칠게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뒤에 뭐 나올 것 같니? 우리 아까 그 마그네슘이 적어졌어.에 대한 결론이 뭐였어? 우리 먹거리에 미네랄이 부족해. 그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도 인과는 그렇게 갔었잖아. 봐봐. 살충제랑 비료를 너무 많이 썼어. 그러다 보니까 지렁이가 다 죽어버렸네. 필수적인 영양분이 안 만들어져. 또 하나 영양분 흡수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이 먹거리 속에 광물질이 부족해 였었잖아. 그럼 여기에 더스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제 무슨 얘기 나올 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 결론이야. 여기에 그러니까 말이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soil determine the accumulation of minerals in plant.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결국에 토양의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에 있는 광물질의 축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말이야. Indeed, 실제로 nowadays our soil is less healthy.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 우리가 살아가는 토양 있잖아. 우리가 농사 지어야 되는 그 토양이 unhealthy, okay? less healthy 하단 말이야. 덜 건강해. 그리고 so are the plants grown on it. 그 토양에서 자라나는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래. 잠깐만, 맨 마지막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 요거 뭔지 아시죠? so are 요거.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런 거 도치라고 불러줬었죠. 그런데 도치가 나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어. 도치는 문장의 구조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일치. 도치는 수일치. 도치, 수일치. 우리 육과에서도 이거 나오죠. 도치는 수일치. 또 하나. 여기 수일치 하나. 수일치 첫 번째. 또 하나 뭡니까? 너 여기다가 so are 이라는 형태를 쓸 거니 so do 라는 형태를 쓸 거니. 오케이? 비동사를 쓸 거니 조동사를 쓸 거니. 비동사를 쓸 거냐 아니면 조동사를 쓸 거냐. 요거 물어볼 수 있죠. 이거 우리 아까 했었죠. 너 누구 대신하니? 누굴 대신하는 거야? 거기에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is less healthy 라고 썼잖아. is 비동사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are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고. 됐죠? 내용은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thus 정리할게. thus 그러니까 less healthy 토양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물도 마찬가지 less healthy 하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니? 필자의 주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과는 굉장히 정확하죠. 정확하게 인과관계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글들 잘 읽어주시고 얘도 연결어가 딱 예쁘게 정확하게 끊어지잖아. 한 번 더 끊어주면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이렇게 끊으면 여기 글의 순서를 정해봐 라고 내기 딱 좋잖아. 그렇죠? A, B, C 해서 글의 순서 정하기도 딱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